인디고 아이들 구독해주세요. 우리 82년생 김지영 거기에서도 왜 저렇게 결혼을 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나의 확실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할 때는 그게 타인에 의해서 밀려서 했다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나는 내가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왜 나는 이렇게 확실히 할 수 나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되게 반대했었거든. 경상도 남자하고 묵뚝뚝한데 너가 어떻게 살겠니 막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선생님 느낌대로 그냥 선택하고 나는 이 사람이랑 할 거야라고 해서 그런 결혼하신 주체성이 그때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엄마랑 좀 되게 분리되어 있었고 나는 그때 뭐 친정에서 도움을 일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냥 간 거야. 그런 게 결혼 생활의 주체성을 시작한 어떤 스타트인 것 같아.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어마무시한 마음고생들이 있었지. 다른 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 되게 내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선도 다 보고 뭐 이런 조건인 남자 막 이렇게 그죠. 해주고 뭐 내 친구는 거기서 이제 엄마가 다 뭘 해주고 그죠. 결혼만 하면 되는 이런 과정이었다면 나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해도 개를 따박따박 부어가지고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결혼을 하는 예. 막 이런 경비부터 다 내 거야. 선택까지 다 내 거야. 내가 그냥. 할 수 근데 있는. 너무 고달팠어 그게. 너무 고달팠어. 그리고 학자금 융자까지 다 갚았어. 진짜 주체적으로 사셨네. 누가 날 도와준 사람의 일도 없었던 것 같아. 도움 못 받았지만 근데 그게 선택할 때 내 느낌대로 할 수 있는. 예. 근데 그게 결혼 생활하는 것도 되게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였던 것 같은 게 지나고 나니까 알겠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고단하고 너무 고생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고생. 예를 들어서 시댁에서도 돈 일도 안 받고 친정에서도 일도 안 받고 둘이 진짜 대출 내서 아파트 뭐 17평짜리 아파트 조그만 거 전세 내가지고 결혼하려면 결혼하고 진짜 그 안에 있는 17평 아파트에 있는 진짜 최소한의 것만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았거든. 근데 그 과정이 주체적인 시작이면서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 어떤 땀 흘려서 뭔가를. 만약에 그때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뭐 집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돈을 뭐 많이 주신다든지 그 상황에 놓이면 약간 어른들이 내한테 뭘 요구했을 때 아니면 어른들이 뭐 와라 막 이랬을 때 저 바빠서 안 돼요 이 말이 잘 안 나고 약간 끄달려 다니게 되는 상황? 그렇지. 예. 그래서 시댁에 내가 안 받는 스트레스 일도 안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가 그거를 너무 당당했던 것 같아. 두 분의 힘으로만 일구신 거니까 누가 뭐라 할 수가 없겠네요, 진짜로. 그럼 선생님은 그 김지영이라는 사람은 다시 일을 안 하니까 엄청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무기력보다는 우울하다고 해야 되나요? 모습이 되게 우울한 모습이 많았거든요. 일할 때는 엄청 활기차고 근데 너무 좋은 모습인데 나는 그 대비가 되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의 상황이잖아. 틀을 네.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더 깊게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이 그래서 지루했던 것 같아.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인간 존재라는 거는 그렇게 일로서 정의 내려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람을 기능으로만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인디고 아이들 우리가 이 맥락에서 보면 걔가 예를 들어서 되게 산만하고 되게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 네. 그 틀 안에서 보면. 네. 하지만 걔네는 되게 자유롭고 생기 있고 네. 그다음에 생생하잖아. 네. 그거를 걔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존재 가치를 깎아내린다면 그러니까 그 김지영에서 보면은 일을 할 때 내가 막 쌩글쌩글하고 막 나 엄마 일하러 간다 막. 과연 일이 존재를 표현하는 건가? 나는 그런 거에 딱 걸리더라고. 딱 전부인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는. 이분법적인 어떤 사고 틀, 그 안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 물론 사람이 사회적 자아도 있고 개인적 자아도 있는데 네. 사회적 자아가 어느 정도 돌아가야 개인적 자아도 같이 균형을 맞는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네. 인간 존재 자체를 봤을 때는
우울감이라는 무기력감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지. 네. 그러면 주부는 다 우울해야 되는 거. 뭐 아이를 키우거나 육아를 하는 거 이것이 더 육아를 하지 말아야 되는 형태로 여성들한테 더 강요하는 느낌? 네.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바깥에서 사회적으로 일하는 여성이 조금 더 우월한 존재. 네, 낫고 가사를 돌보는 존재는 약간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네. 아니 나 되게 자발적으로 선택했거든. 내가 육아를 거의 20년 동안 한 게 되게 자발적으로 선택했. 물론 박탈감 있지. 예, 예. 근데 그 자발적으로 선생님도 결혼하고 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그 자발적으로 하게 된 그 순간의 그 느낌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이거를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도 선택할 수 있구나. 네. 아니 전혀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 되게 부대낌이 있지. 왜냐면 나도 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 그죠. 각각 일을 해야 되게 너는 가치 있는 있고, 사람. 특히 그것도 돈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죠. 네. 돈하고 연결되고 돈을 안 버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내가 많이 쓰면 안 돼? 라든가 네. 내가 특히 내 교육을 하는 거에 돈을 쓰면 뭔가 되게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예. 내 교육비요. 내 교육비. 예.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담 그죠. 같은 거 계속 했거든. 예. 돈을 엄청 많이 썼어. 한 달에 한 30만 원 돈을 썼던 것 같아. 몇 년을. 선생님이 상담 받으시면서. 그러니까 꿈 분석을 계속 받고 그랬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난 이런 생각을 했어. 네. 내가 이거는 되게 싸게 치는 돈이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내 삶의 질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이 정도의 돈으로 내 삶의 질조차 그래봤자 그래서 30만 원이면 그걸 만 3, 4년을 받으면 1,000만 원밖에 안 돼. 1,000만 원을 나한테 들여서 내가 삶을 질을 바꿀 수 있다면은 그거는 되게 싸게 치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내가 있네. 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 친구 중에 정말 친정이 엄청 부자고. 예. 그런 집이 왜 이렇게 이웃에 많아요? 왜냐면 내가 사립초등학교 나와서 그렇잖아. 친구들이 되게 부자인데 네. 자기한테 그 돈을 못 써. 자기 자신한테는. 자신한테. 당당하게 못 써. 그래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한테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쓸 수 있는데 남편이나 애한테는 써도 자기한테는 안 쓴다. 나는 사실은 그 30만 원에 영어 과외 보내는 것보다 내가 더 건강해져서 주변을 건강하게 생기는 게 더 싸게 치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우리 가족 전체가 건강한 공기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냥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게 되는 약간 역할이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게 그러니까 나라는 걸 네. 되게 축소되게 생각하는구나. 예. 거의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는 육아를 굉장히 자발적으로 선택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게 뭐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아쉬운 게 있지만 너무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사회적인 맥락에서 위축됐었지. 나도 예. 되게 위축되고 정말 그때 나는 여기 막 머리에 막 애들 업고 나면은 여기 머리카락 상담 가서 머리 이렇게 만지는데 여기 바풀떼기가 이렇게 쓱 나오고 여기 코 묶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계속 상담을 이제 그때 논현동으로 다녔는데 정신과에서 선생님하고 그 꿈 작업을 했었는데 그런 슬픔들을 거기서 되게 마주했지. 내가 사회적인 맥락에서 나도 나름대로 디자이너로 30살까지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근데 그게 거기서부터 얘기해야 돼. 내가 디자이너로 30살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나는 되게 많이 했거든. 되게 쓸데없는 일에 되게 많은 거를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했어. 그때도. 진짜요? 왜냐하면 쓰레기만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근본적으로 나는 표면적인 거에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근원적으로. 네네. 내가 맞아요. 성장하는 느낌을 갖고 싶지. 내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여자라고 해서 만족하는 그게 되게 낮았던 것 같아. 예.
그때도 왜 대기업 브랜드의 디자이너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전혀 행복하지 않은 느낌이었어 나는. 대래. 선생님한테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여튼. 그렇지. 예, 그러니까 성장. 사람마다 그게 가치가 근데 사회에서 가치를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은 정말 그 김지영처럼 내 아이덴티티가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 예. 근데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게 일 갖고만 전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좁은 그 뷰, 그 82년생 김지영에서 보는 뷰가 난 되게 좁은, 왜 되게 큰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삶을 예. 약간 핸드폰 갖고만 찍은 것 같은, 너무 축소시켜놓은 거기서 그런 갈등, 느낌이었어요. 남녀 갈등으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그게 되게 답답하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더 손상받는 게 여성성인 거야. 인간으로 보면 여성성은 영성, 그 다음에 성장하려는 욕구, 그 다음에 생기 막 이런 것들이거든. 남성성은 성취, 그리고 사회적 자아 이런 걸 남성성이라고 보면, 이거를 남성적 자아로 여성적 자아를 재단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지. 나는. 선생님한테는 그 영화의 그 뷰가 여성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 지구에서의 그 아이들을 육아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생명을 키워내고 그러는 어떤 생명성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구에서의. 그리고 그 남성성은 훨씬 더 성장 지향적, 그러니까 그 성취 지향적이고 되게 사회적 맥락에서 인정받는다라는, 내가 생각하는 남성성은 그런 거거든. 근데 그 여성성이 우리가 진짜 육아하고 아이를 그게 과연 거기서 뭐 유치원에 보내고 아이를 돌도 되기 전에 유치원에 보내고 내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저렇게 해야지 정말 여자가 행복한가? 네. 그 육아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되게 많은 것들을 거세당한 느낌? 그걸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그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있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약간 눈에 안 보인답시고 그러는 건지. 사회적 맥락에서 인정받지 않는, 이게 문제인 거지. 나는. 내가 생각한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거기서 그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영도 되게 불행하지만 남편도 되게 계속 눈치 보고 뭔가 내가 잘못됐고,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내서 이 사람을 나가게라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 되게 위축되어 있는 어떤 미안해하더라고요. 존재로서, 남성성을 되게 위축되어 있는 존재로서만 묘사하는 게 그 전체를 묘사한 걸까? 그러니까 밥벌이를 하는 거에 어려움과 그런 차원으로 이걸 보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밥벌이를 하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사람을 착취 구조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나머지 생명은 그 생명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한, 그래서 또 누군가의 소외감을 느낄 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얄팍하다고 느껴졌어 나는. 사실 82년생 김지영은 다 담을 수는 없었겠죠, 진짜로. 근데 보여진 장면들이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보여진 게 좀 선생님은 그러셨군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배경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장면도 그렇고 약간 더 옛날 시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 나이보다 어린데 이렇게 왜 이렇게 옛날 시대 같지? 라는 느낌도 있었고, 저는 저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김지영처럼 되게 사회적인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여성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나도 지금도 좋아 보여.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했는데 현실은 나는 지금도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거에 대한 박탈감도 있어. 박탈감도 있지만 그 박탈감보다 내가 이런 인생을 감당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또 하나 생각한 건 뭐냐면, 남자고 여자고 그 고생을 그런 그 구도로, 남녀의 구도로 볼 게 아니라 50% 내지 70%는 삶의 고단함이라고 생각해. 그냥 인간으로서 겪는 삶의 고단함이요. 그래서 그 이해 한 30% 정도는 그런 여자로서의 굉장히 부당함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곤란함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30% 정도 되는 퍼센테이지를 90%를 만들면 굉장히 왜곡된다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그러면 자꾸 관념으로 대극적인 상황, 남녀의 대극으로 본다면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해결이 거야. 안 되죠. 안 풀리고 여성의 약간 부당함, 차별 이런 시선으로만 탁 봐버리면 그쵸. 그리고 나의 유용성 있잖아. 내가 이거를 차기하고 극복할 수 없게 되고 거기에 갇혀버린다는 거지. 내 사고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사고가. 그러니까 근데 70%는 그냥 고단함으로 생각을 하면 나도 네. 고단하고 너도 고단하다라는 거를 되면 베이스에 놓고 근데 나는 고단하지만 여자로서 조금 더 어려워. 더 많이 어려워. 라고 하면 이게 얘기거리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대극으로 몰고 간다는 느낌이 나한테는 좀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 불편했어요. 네. 그러니까 남자 대 여자. 남성들이 지키고 있는 어떤 영역 안에 여성들이 막 삐집고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같이 존재하는데 계속 밀린다고 해야 되나? 뭐 약간 그런 구도로 직장 생활에서는 계속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건 계속 있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되게 심하게 있지. 심하게 있지. 근데 심하게 있지만 그거를 대극으로만 보기보다는 70%는 그 권력의 속성이라든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자발적인 육아를 선택하고 주부 생활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생명을 기르는 시간 동안 탐구 생활이었어. 탐구 생활. 저 인간을 한번 탐구해 볼까? 저 인간과 나를 한번 연구해 볼까? 연구하는 시간으로. 나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했던 거 같아. 저 아이는 도대체 어떤 아이일까? 막 이러면서 나라는 인간은 왜 이럴까? 너무 문제적인 인간인 거야. 그거 탐구하시느라 너무 재밌으셨어요. 좋으셨어요. 아니 되게 고통스러웠어. 매일 울기도 하고 되게 고통스럽고 뭔가를 탐구하는 게 공부로 예를 들어서 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더 많이 알고 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말도 안 되고 저 아이에 대해서 되게 영혼에 대해서 되게 쟤는 되게 어떤 아이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수학 문제 못 풀면 진짜 빡쳐가지고 머리통 때리고 막 이런 나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난 왜 분노했을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정말 나는 말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정말 계속 깊이 알아가는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근데 이런 게 별로 드문 일이라는 거는 이해가 가. 내가 좀 약간 드문 사례죠. 매우 약간 사람이 있잖아. 컬트적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컬트적인 게 뭐죠? 되게 특이해. 되게 특이해. 그렇게 매 순간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책 찾아보고 다시 도서관 가가지고 난 도대체 뭘까 막 이래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심리학 책을 봐. 그 다음에 이게 교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교육학 책을 보고 그다음에 사회학 책을 보고 이걸 세 가지를 돌아가면서 심리와 영성에서는 이걸 뭘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에서는 어떻게 풀고 그 다음에 사회 맥락 속에서는 어떻게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페미니즘에 엄청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페미니즘에 빠져가지고 페미니즘 책 온갖 뭐 킨제이 보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막 다 파고 공부하시느라 하다가 다시 상징에 대해서 막 꿈에 대해서 막 분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 슈타이너나 이런 데 교육학적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세 가지를 검열하면서 이렇게 나를 놨던 것 같아요. 진짜 넓은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공부하셨는데 근데 독학이네 독학. 완전 독학이죠. 완전 독학. 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이러면 나도 몰라 이래. 왜냐하면 나도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실 책이 없고 내 생각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 세월이 놓친 것도 많지. 너무 나한테 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하거나 부동산 그죠? 만약에 내가 그런 재테크를 하거나 이랬으면 다른 사람들 되게 잘했을 거야. 에너지를 거기다 쏟았으면. 근데 쫓아다녔으면 진짜. 쫓아다녔으면은 남들보다 그게 되게 잘 보이고 직관적으로 그죠? 흐름도 되게 잘 읽고 그다음에 어딜 가면은 여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런 거가 어느 날 되게 후회가 되더라. 가슴 치면서 나는 뭐를 했지? 내 공부만 너무 열심히 했구나 이거예요. 그 에너지를 여기다 썼으면 그 생각에서 어느 날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런 순간이 있죠 진짜. 나 바보로 살았구나. 돈하고는 상관없이. 어느 날 그러니까요. 아파트 분양이라도 막 받은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지
난 뭐 했지 하면서. 그런 것도 그런 시간도 엄청 많이 길었고 그런 걸 쫓아간 사람들은 우리 세대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많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다 놓쳤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한번 엄청 속이 쓰릴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생활 안 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그 부분은 손이 쓰. 약간. 왜냐면 우리 남편이 막 퇴직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내가 그거를 좀 잘해서 해놨으면 기회가 보이더라고. 그때 무슨 기회를 놓쳤는지를 딱 알겠어. 그때 그거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데 싶어요. 많이 했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쫓아다녔으면 되게 잘 했을 거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거꾸로 그런 거 쫓아다녀서 망할 수도 있지. 그죠.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죠. 나 아는 부동산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장해서 가다가 보면 사람은 몰라. 근데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못했는데 나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그게 더 후회된다니까. 직장 생활을 처음부터 잘 안 됐을 거야. 근데 여튼 지나와서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내 자신을 탐구하고 이런 시간들 거의 뭐 몇십 년이에요? 20년 넘게? 25년째지. 늘 나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그랬지. 진짜 지금도 계속 호기심? 궁금해가지고 혼자 막 도서관에 다녀오시고 막 공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책 주문하고 막 네. 새로운 책 보면 막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만약 내가 돈을 갖고 있고 이런 공부를 안 한 나와 이런 공부를 계속하고 나를 탐구하고 있는 나를 비교해 봤을 때 100번이면 100번 나는 이걸 선택했겠다. 지금 현재 나를. 네. 100번이면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불안은 계속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또 불안하고 돈이 있으면 더 불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지키고 싶어서 이거보다는 더 적어지는 건 싫은 것 같더라고요. 그치. 한번 있으면 돈이 중독이야 진짜. 내가 만약에 10억 있으면 10억보다 더 늘리면 늘렸지. 그건 나도 그렇더라. 맞죠. 7억 8억 되는 거는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병 나고 지키려는 그 불안감이 또 크겠네요. 엄청. 그리고 나같이 오래 공부를 하면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는 걸 그냥 알게 되고 요즘에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그 영화의 설정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생의 설정값이 그런 거지. 이 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 지구에서의 공부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의 경험이나 배움만 가지고 다음 생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 넓게 보면 돈 때문에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고 나는 돈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걸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그 차원에서 보면 되게 충실하게 산 거지. 너무 얻은 게 많으신데요. 이번 생 안에서 되게 많이 알차게 통합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 통합을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통합을 많이 한 거랑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남편과 아이와 뭐 이런 주변 사람을 되게 풍요롭게 한 거 사실이고 자기 각자의 삶을 살게 내가 잘 비춰줬고 거울로서 그게 내가 이런 주부로서의 기회가 아니었다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내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약간 외곽으로 밀려남으로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지금도 그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을 했는데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못할 것 같아. 우리 남편한테 커피별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남편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남편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고. 들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꼭 사회적 자아만 내가 아니다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82년생 김지영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 되게 복잡하거든. 그렇게 사회적 나만 나라고 딱 규정 딱 지으면 근데 이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고 싶은데 어떤 글을 읽으면 되게 이런 마음 공부하거나 막 이런 수행하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60대 분인데 어느 날 30대인가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뭐 그러니까 저렇게 먹고 살고 이러는 게 전부가 아닌데라고 회의적인 발언을 했더니 남편이 막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고 네가 뭐 막 이렇게
인간 존재 자체를 무시하면서 화를 내셨대요? 화를 내서 자기가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달을 보면서 울었다는 뭐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부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무시하는 발언? 나의 느낌을 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데는 난 되게 열받지. 네, 완전.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수동적으로 남자의 의견을 따라야 돼. 이런 거에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야. 예. 내가 하는 건 단지 사회적인 것만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사회적인 성취만이 나의 존재를 드러낸다는 거에 반대하는 거지. 예. 그 내 의견을 뭐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를 하지 라는 건 아니죠. 아니지, 예. 절대. 예. 그건 진짜 빡칠 일이고 그거는 진짜 들어와서 밥솥으로 머리통을 때려야 돼 남편을.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그냥 내 말이나 내 걸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누구나 다 있다는 그 얘기신 거죠. 주부라고 해서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는 아니 위축되면 안 되고 절대 더 안 되겠죠. 발언권을 더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되게 마음 아팠던 거 자기 목소리로 자기 감정을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야. 82년생 김지영에서. 그러니까 자기는 늘 괜찮은 줄 알지만 사실은 엄마나 외할머니의 그 목소리를 낸다는 건 상당히 동의가 돼. 그 억압된 그 기제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그걸 막 대신 드러내는 것처럼 드러내더라고요. 그죠? 대신 드러내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접촉이 안 되는 거야. 내 감정에. 그렇군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사회적인 거랑 상관없이 나는 나의 목소리를 가정에서, 내야 되고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뭘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나에 대해서 되게 집중해야 돼. 예. 내가 아이한테 막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내가 아니야. 그러고 나면 20대 때 아이가 떠나고 나면 정말 엄청난 그 상실감을 느껴. 20대 때 애들이 떠나고 나니까 사실 한 6개월 동안 되게 배신감에 약간 치를 그렇게 내가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되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아이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걔가 떠나면 난 정말 빈 껍데기만 남는다니까. 너무 공허하고 너무 우울해질 것 같은. 그리고 애한테 계속 화를 내더라고. 주변 분들이요? 나도 아까 화가 났었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좀 빠른 거지. 내 생각을 어떻게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쟤들은 잘 지내지 하면서. 일도 없어. 맞죠? 진짜 일도 없이. 근데 나도 일도 없었어. 엄마. 그게 정상이야.